사상 최대의 고용 증가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불이 붙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3%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장중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악재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요. 자, 시장에 있는 호재들 어떠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숨어있는 악재 뭐가 있는지 살짝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면 공매도가 되살아납니다. 일단 8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또다시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나오겠죠.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또 공매도가 생겨나면 다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부담이 될 것인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다시 11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증시가 상승할 때는 신용융자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본다라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태극기 다들 다루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엔 태극기 말고 그냥 마음으로 기리는 그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태극기를 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퇴색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자, 이런 날은 태극기를 다는 거야 라고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네,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은 어차피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날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주말장이다. 그래서 약간 걱정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목요일장에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매수 국면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 그런 부담감보다도 아니야 더 갈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더 많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죠. 다우지수가 27,00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보면 이제 82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3.15%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그나마 장 마감 때 조금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장 중에는 3.6%인가요? 3.9%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를 마감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장 중에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고요. 이 상태로 간다라면 조만간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이제 고용 증가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사람을 뽑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맨날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냥 수익도 잘 안 나고 막 그러는데, 야, 사람 더 뽑아 안 되겠다 이렇게 말 못하죠. 이런 감축을 할지언정 인원을 더 뽑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원의 어떤 이런 증가, 즉 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요, 그만큼 회사 사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NBC 간판 앵커이면서 이제 그 유명한 투자자이죠. 짐 크레이머.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돌아왔다. 네, 우리가 돌아왔다. 완전히 저거네요. 그 터미네이터 그때 그게 2였던가요? 3였던가요? 그 용광로에 탁 들어가면서 I'll be back. 네, 난 돌아온다. 근데 여기는 이제 We will be back이 됐나요? 네, 아무튼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해고 된 이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야 할 정도로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야,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뭐 일단은 이렇게 일자리에 돌아온 사람들, 즉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월 달에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전달보다 무려 250만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상 최대치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13.3%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완벽히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호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다우지수가 이코노미스트한테, 즉 경제 분석가들한테 예상한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이제 전망을 부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800만 개 감소할 것이다. 실업률은 20%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800만 개 감소라는 것이 250만 개가 늘어버렸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치상으로는 1050만 개가 늘어난 효과가 이제 시장에 작용이 된 거고요. 실업률이 20%였는데 13.3%로 오히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갭으로 차이를 보게 된다면 거의 7% 가까운 그런 상승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엄청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야, 니들이 예상한 거 안 좋다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매수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양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장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요, 안 좋으면 더 안 좋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의 힘이 워낙 세게 작용됐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좋은 분위기 계속 형성이 되고요. 월요일날 장 올리기만 해봐, 장 열리기만 해봐, 내가 가서 주식을 살 거야 라고 대기 중인 사람들, 일을 갈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장이 변동성이 좀 나오기 전에 일단 매도를 한 종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낙폭을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힘이 이 정도로 세네, 이 정도로 이제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밀어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역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사실 뭐 얄팍한 수였죠. 뭐 조금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더 싸게 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더 갈 것이라는 그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얄팍한 조정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사고 팔고를 일단 하는 것이 뭐 본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약간 타이밍 잘 못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는 순간에 다시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밀어줌 이런 포인트들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억지로 악재를 하나 끄집어낸다면 지금 사실 시장에는 악재가 없어요. 근데 악재가 있던 것도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그래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억지로 하나 끄집어낸다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60일 내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막 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재무지표, 경영 투명성을 높여라. 뭐 이렇게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야, 너희들 무역 분쟁의 합의 내용을 빨리 이행하도록 해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론가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뭐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은 자, 보고 있나? 나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너희들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무역 분쟁을 그냥 이행을 해버리면 되면 이것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정도의 그냥 소식이죠. 소식, 지나가는 소식. 이런 것도 있어. 네.
어찌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악재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알았어 이렇게 옛다 관심 이런 정도로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에 일단은 투자 심리가 팽팽하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동안에 또 즐거운 상상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자, 코스닥은 70% 올랐는데 100일 뒤에 부활하는 공매도 100일 뒤면 이제 9월달입니다. 그래서 딱 9월 그 정도 100일 정도 남았네요. 근데 9월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시장의 어떤 역할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매도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인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양상. 이렇게 되면 에라이 그냥 상승적으로 조금 더 베팅이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공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더 놔두면 손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로 환매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 그러니까 매도는 나오지 않고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이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 공매도 금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거리도 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 공매도 비중이 많았었던 이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코스피, 셀트리온 33%대고요. 두산인프라코는 무려 99%나 올랐습니다. 아마 비중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HLB라든지 KMW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들에게는 매도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아니면 오히려 이제 내가 공매도 처해 적이 없이 그냥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더 진행시켜버리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위주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공매도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8월 말까지 충분히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반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은 일단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8월 말까지는 공매도가 금지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공매도 잔고가 큰 이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쇼커버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상승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양날의 칼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고요.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때려먹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매도가 확 쏟아질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전까지는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도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한테서 손절 매도를 이끌던 아니면 그냥 차익 실현을 이끌던 뭔가 순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가 밀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 배경에는 공매도 금지가 정말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이참에 아예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얘기 같아요. 증시도 우리도 3천도 가고 5천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매도 물론 이제 선진시장도 공매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네,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나 힘을 많이 발휘했었어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지 좀 시켜보는 것도 조금 더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타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 신용융자가 11조 원을 다시 넘어갑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10조 원대 회복한 지 보름 만에 코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도 수익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잘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우리 돈을 빌리러 딱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돈을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내 투자 원금의 10% 정도야. 그런데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죠. 원래 상승장에서 조정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사면서 야, 이 주식은 떨어질 거야 생각하면서 주식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출 이자가 뭐 4.5% 에이 껌이네 뭐 대출 이자 주고도 5%나 남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들을 진행을 하게 되시는 부분인데 사실 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빚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그냥 일반 대출을 하더라도 뭐 매달 원리금 상환해가지고 뭐 3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근데 뭐 내가 만약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매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100만 원, 30만 원 띄어갖고 갚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띄어버리게 되면 이 100만 원이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그 주어진 어떤 그 순기능들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돈벌이가 잘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경기가 또 살짝 주춤거리면서 꺾인다라거나 뭔가 부담을 준다라거나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부담이 훅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들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장이니만큼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도 이제 그 이런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시장 전체 대비해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합쳐도 전체 시장 1,500조 원에 1%밖에 되지 않는다.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11조가 아니라 뭐 그러면은 네 100조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 14조 원 근처까지 이제 신용융자가 늘어났을 때 조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활황장세 속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뭔가 침체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벌벌 떨어야 될 만큼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사실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도 조금 더 유예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빚을 내서 투자했어. 그런데 이 신용장과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돼,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려서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상승에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이런 기회를 더 살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의 그 순수한 여유 자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비라는 게 뭐 벌벌 떨면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언제라도 나는 매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용융자가 조금씩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아무튼 시장에서는 경계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고용
증가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었죠. 네. 경기 회복 수준이 V자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네.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매우 강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장에 강한 호재는 없다.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9월이면 이제 공매도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이제 그때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기게 되면 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실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있는 것도 팔아먹게 되니까요. 근데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갖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매도 이참에 아예 금지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달해 드렸고요.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11조 원이 넘어갔는데 지금 당장은 걱정할 거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 언제든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빚을 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벌벌 떨 필요 없고 시장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동안에는 그냥 조금 더 즐기시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용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려 있는 것과도 같다.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눌림목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자리, 조금은 단기 조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긴 했는데 상승장에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조정이 나오는 척 하다가 그냥 달려버리게 되면 진짜로 엿먹는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근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켄 피셔의 아들이었던가요? 누구였지? 필립 피셔의 아들이 켄 피셔죠. 이 켄 피셔가 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 모욕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뒤집어 엎기 위해서 시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욕감 당하지 않게 시장에 잘 협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내 생각보다는 시장의 생각을 더 믿어주고 따라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기대감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요.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네, 응원들 많이 하시고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돈을 얼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즐거운 상상들 주말 동안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